왜 이렇게 가래가 끓죠? 잠깐 물 한 잔만 더 마실게요. 다음 가겠습니다. 말을 좀 더 천천히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정말 핵심만 얘기하는데, 예,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마커스 트리처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에피소드 드랍 때 원페이 FX를 이제 가장 적절한 예로 표현을 했어요. 본인들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뭔가 고객한테 혜택이 가고, 본인들 이 리플 솔루션을 이용하는 그 회사들, 은행이라던가 이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예를 들 때 바로 가장 적절한 예로 원페이 FX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페이 FX가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 모니텍,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부심? 이거 국내에 포함됐다는 게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국내 코인원 회사가 만든 송금 자회사 크로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다 지금 엑스커런트를 쓰고 있죠. 엑스커런트 활용해서 현재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탭은 근데 약간 특성이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페이 FX는 브라질, 폴란드, 영국, 스페인, 네, 국가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유럽 쪽이랑 남미에 있는 브라질,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까지 현재 연결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더 추가한다고 했죠. 도달 범위를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도달 범위가 잠깐 언급이 돼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국가들의 엑스커런트 기반인 원페이 FX가 도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의미예요. 지금 이 각국의 엑스커런트 멤버가 있다는 거예요. 리플랜 멤버가. 예. 그러니까 리플사의 비즈니스와 이런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원페이 FX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국가의 서비스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방금 말씀드린 걸 알 수가 있어요. 폴란드에도 있구나, 영국에도 있구나, 리플랜 멤버가 스페인에도 있구나, 브라질에도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리플사가 공식 발표 안 해도 확실한 거죠. 솔루션이랑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좋아요.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래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크로스는 필리핀과 태국이 가능합니다. 예. 그 필리핀은 제가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C 요 이름을 가진 필리핀에 있는 은행인가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가요? 좀 약간 헷갈리네.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가? 은행인가? 지금 부정확한데 세바나라고 읽나요, 이거를? 예, 아무튼 여기랑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시암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짚고 갈게요. 트위터에 제가 저 크로스 서비스 도달할 수 있는 지금 사용 가능한 은행들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같이 볼게요. 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 안내.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국가별로. 지금 보시는 필리핀이랑 태국이랑, 저 필리핀과 태국 안에 있는 어떤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지 나와요. 눌러볼까요? 리스트가 나옵니다. 지금이 필리핀이거든요. 봐두세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아시아 유나이티드 뱅크는 처음 봐요, 저도. 차이나뱅크도 있고, 중국은행도 있고, 시티뱅크도 있어요. 시티은행. 그리고 예, 이거 말레이시아 은행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말레이안 뱅크라고 읽어야 되나요? 정말 HSBC도 있죠.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PNC 짝퉁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필리핀 내셔널 뱅크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포스탈 뱅크 되게 많아요. 지금 되게 많고, 뒤쪽에도 더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 유니온 뱅크라는 것도 있고, 시큐리티 뱅크라고도 있고,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거예요. 일단은 초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보이셔갖고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러셨으면은
지금부터 드린 설명이 약간 초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한 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보이시는 애들은 뭐냐면은 지금 필리핀 영역에 도달하려고 코인원에서 계약한 게 바로 공개된 게 요거잖아요. 얘잖아요? 세버하나라고 읽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얘인데 얘는 또 발표가 됐죠. 자, 잠깐 히스토리 정리를 하자면 이제 볼게요. 저도 놓쳤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공지를 봤으면 저희가 더 빨리 알 수 있었어요. 보면은 보세요. 필리핀 관련된 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안 했네요. 트위터에만 얘기를 한 건가? 12월 트위터에만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트위터로 보죠 그러면. 뭐 트위터 보면 되니까. 크로스 자, 이미 보세요. 이미 10월에 이미 필리핀의 스타트를 끊었어요. 얘네가. 근데 얘는 엑스커런트 기반이잖아요. 얘네 스위프트 안 써요. 지금. 크로스는 오로지 요걸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다른 페이먼트 시스템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리플렛 멤버밖에 연결 못해요. 물론 이제 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연결한 리플렛 멤버가 멀티업을 쓴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은 디테일하게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멀티업을 통해서 시안 같은 은행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달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 확장하는 건 아니죠. 이제 본인들이랑 파트너십이 있는 시암 은행 같은 곳, 바로 멀티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리플렛 멤버만 연결할 수 있죠. 엑스커런트밖에 없으니까. 은행들은 스위프트를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페이먼트 시스템. 그것과는 좀 다르죠. 저 서울촌놈인데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네. 못 살겠네. 사투리가 나오려고 해요. 자꾸.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필리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 곧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2월 11일 날, 이 아까 말씀드린 세버하나 필리핀에서 결국에 최근에 밝혀졌죠. 얘네가 바로 리플렛 멤버로 합류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날짜들이 중요해요. 일단 10월에 공지를 했고 필리핀 연결된다고. 그리고 12월 11일 날 저 필리핀 연결하는 데가 세바나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요 녀석 공식으로 발표 난 게 얼마 안 됐어요. 기사로 뜬 게 한 6일 됐나? 자, 기사로는 한 6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얘네가 엑스커런트를 쓴다고 기사로 보도된 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이 길게 잡아서 한 10일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사실 지금 요건데 21일쯤인데 많이 해서 뭐 10일도 더 됐다. 예, 유명하지 않은 언론에서 먼저 보도돼서 그렇게 양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오늘이 27일이니까 17일경이거든요. 기사로 뜬 게 아무리 빨라봤자. 근데 예,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디테일하게 보셨다면은 사실 이제 이 코인원 때문에 미리 알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미 11일날 공개를 했어요. 얘네가 연결될 수 있는 건 엑스커런트 멤버들밖에 없는데 예, 여기다 공개를 했죠. 얘네가 미리 알 수도 있었죠. 저희가 리플사의 솔루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놓쳤었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아까 보신 그 기사를 보고 이미 얘네가 공개했었는데 놓쳤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보시면은 얘네들 리플렛 멤버 필리핀에 있는 세브하나와 그리고 태국의 시암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이용 가능 은행들 보이시죠? 네. 얘네들 필리핀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저기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일 거예요. 아마 필리핀에 있는 한번 볼까요? 다 확인하고 가죠 그냥. 궁금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니까 필리핀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겠죠 지점이. 네, 잠깐 여기 있는 것 같죠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이게 필리핀인가? 네, 필리핀에 있죠, 지점이. 이거를 보통 저희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중개은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은행들이 몇 개 들어와 있죠, 실제로도.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저축은행 제2금융권인가요? 저축은행이? 3금융권인가? 아무튼 저축은행 중에 그 있잖아요. SBI 저축은행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필리핀에 설립을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랑 관계가 있는 것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아까 보시는 거는 이렇게 필리핀의 세부하나라던가 또는 이제 시암은행이 태국 내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국내 구간에 있는 멤버들, 그 은행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송금을 보낼 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구간은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리플사의 솔루션들은 국내 계좌이체 또는 송금이라고 하는 그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전혀. 오직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그거를 세르먼트 하는 거, 그것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같은 법정화폐를 돈을 보내는데 비율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은 구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만 뚫어놓으면, 해당 국가에 한 곳만 뚫어놓으면 그 은행과 그 리플렛 멤버와 관련 있는 애들에 다 도달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게 증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또 볼게요. 그래서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는 리프사 솔루션 이용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고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 가지 대표적인 어플.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한국봉에 치하네요. 크로스 하나 꼈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졌고 리플렛 도달 범위가 40여 개국에 6개 대륙인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에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 됐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테크 같은 경우는 이 송금할 때 트랜잭션 하나 처리하는데 P로 쓰여지는 게 20불인데 2불까지로 떨어뜨렸어요. 10분의 1로 리플사 솔루션을 써서 이렇게 내릴 수 있었답니다. 굉장하죠? 10분의 1로 줄였어요. 이거 굉장한 수치죠.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거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론에서 한번 신나게 자랑했었습니다. 우리 고객 중 하나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때 표현도 이렇게 했어요. 하룻밤 사이. 그러니까 리플사 솔루션을 적용한 다음 날에 이렇게까지 P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릴 수 있었다. 굉장히 자랑을 했었죠. 효율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비테크 CEO가 얘기한 거 인용문이 있는데 굳이 이거 설명 안 할게요. 네, 이거 확실성인데 그 얘기가 될 거예요. 최근에 리플렛 설명,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아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엑스커런트 쓰면은 장점 중에 뭐가 있죠? 리얼타임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그 부분 있죠. 중개은행들을 거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한 바퀴 돌면서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돈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얘네가 서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죠? 내가 100불을 보내면 최종 받는 애가 환율이 얼마가 적용돼서 돈을 받는지, 그리고 걸리는 시간, 그리고 수수료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얘가 실제로 받는 돈 수수료 떼고 얼마 99불을 결국에 받게 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거를 페이먼트 그러니까 억셉트 동의하기 전에 이 정보대로 클리어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스위프트 시스템을 써서는. 왜냐면 엔드 투 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엑스커런트는 뭘 쓰죠? ILP 기반의 ILP 레저라는 DLT를 씁니다.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낼 때 클리어하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로 주구장창 써놨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클래리티, 명확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볼게요. XRP 유틸리티 나오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스프링이 올해 투자한 이제 기업들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 코일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잘 아시죠?
리플의 CTO였던 스테반 토마스가 나가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웹상에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도네이션이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옴니는 렌탈 서비스 업체, 중고품을 이제 어떤 고객한테, 그거를 필요하는 고객한테 이제 대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그 중고 물품을 제공한 고객한테 그 이윤을 남기는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거 SB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쿠터 브라운,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브라운 칫솔 같네. SB. 여기가 바로 이제 스프링한테 투자받아서 이제 스쿠터 브라운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얘기가 나온 게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XRP 갔다가 유스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도는 얘기로는 이게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음악 쪽이다 보니까 뭐 스트리밍 관련된 거에서 뭐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공개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 참고로 스쿠터 브라운, 이 칫솔 이름 같은 이 아저씨는 가끔씩 트위터를 보면 되게 자랑해요. XRP 짱짱, XRP가 최고, XRP 브라보 이렇게 가끔씩 뜬금없이 자랑을 하는데 특별히 뭐 정보는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질 만한 멘트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씩 XRP 찬양하는 멘트를 보고 싶으면 이 아저씨 팔로우 하세요. 가끔씩 기분 좋을 찬양 멘트 날려줍니다. 예, 하지만 정보는 없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마지막이 바로 최근에 이 시큐리타이즈, 코인베이스도 같이 투자한 회사죠. 코인베이스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도 투자하고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현실세계, 리얼월드, 그러니까 우리 있는 현실세계에 있는 뭐 유가증권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토큰화 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서비스하려는 업체가 바로 시큐리타이즈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죠. 예. 그거 관련돼서 스프링이 어떤 회사들에 투자를 했는지 그 리스트를 보여주는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네요.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나왔죠. 이 30여 개의 대학에 투자를 했죠. 이 중에는 고려대가 들어가 있었고 그 밖에도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투자로 끝난 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걸 했죠. 여러분들 밸리데이터로 들어왔어요. 그죠? 아유, T가 아니라 T. 밸리데이터로 참여했고 얘네는 UNL로 들어왔습니다. 고려대도 그렇고 예, 외국의 유명한 대학 몇 개 대학들이 UNL 리스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욱더 분산화를 이뤄냈죠. 현재 27%인가 그렇죠? 리플사 비중이 UNL에서. 아마 이거 투자할 때쯤에는 50%가 넘었어요. 리플사 비중이. 근데 현재는 27% 정도까지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예, 참고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리플사가 여러모로. 예,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새해를 뭐 기대하는 멘트들을 날렸는데 예, 올해의 핵심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